3살 된 아이가 머리카락과 눈썹, 속눈썹까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 한의원에서 지원 한약을 먹은 뒤부터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의원 측에서는 또 한약은 상관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SBS 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예, 실제로 제가 만나봤는데요. 예.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유독 머리 숱이 좀 많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좀 숱이 많은 편이었더라고요. 지난해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보면은 머리를 도울 때 이미 옆으로 이렇게 넘겼을 정도로 숱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지금 현재는 정말 말 그대로 이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속눈썹까지 다 빠져가지고 저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그럼 다시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머리가 빠진 게 사실은 지난해 11월 말쯤인데 벌써 9개월 정도 됐죠. 근데 전혀 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간혹 한 가닥씩 나더라도 다시 빠져버린답니다. 이게. 그래요? 네. 근데 뭐 한약을 먹은 뒤부터 이렇게 됐다고요? 그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양의사들 양의사라고 그러죠. 그 일부 병원 의사들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깬다. 뭐 이런 이유로 그 어린이 한의원이 함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만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인데. 뭐 엄마들 잘 알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가셨을 건데 이 함소아라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약을 이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녹용을 권유를 했는데 녹용을 바로 먹으면 안 되고 그 전에 이 아이는 지금 몸 안에 열이 많아. 그래서 열을 내려줘야 된다 하면서 도적 감기탕. 이라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흔히 처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한약을 처방을 받아갖고 왔는데 요거를 마시기 시작하고 딱 3일째 된 날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머리가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고 합니다. 경과된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게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한약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당연히 갑자기 아예 머리가 빠지니까 어머니는 이제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북 삼성병원 등등 굉장히 많은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도 받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서 원형 탈모를 진단을 했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회복 확률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10%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머리가 자라지 나지 않을 확률을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세브란스병원도 역시 그 원형 탈모를 진단을 하고 약물 복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가능성까지 함께 진단서에다가 적었는데 이를 정말 토대로 그냥 다른 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나 가족 측에서는. 그래요? 한약 때문이라고요? 한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그럼? 한의원은 일단은 오비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함소아 한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가 본인들이 지어준 한약을 먹고 3일 후부터 머리가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원래 아이가 기존부터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어떠한 한약으로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뭔가가 몸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 게 마침 하필이면 한약을 먹고 3일 후부터 빠져서 한약이 모든 그 원인인 것처럼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지어준 이제 한약 성분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특히 그 약재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모발과 관련된 약재는 없기 때문에 한약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원래 허약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34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숙아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좀 몸이 많이 허약했고 이 병원을 오기 한 3주 전에 이 장염이 걸려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을 했던 또 경력이 있다. 근데 그 당시 입원을 했을 때 양약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약 때문에 머리가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한약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족에서 한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해당 한의원이 이렇게 이제 아이 머리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해당 한의원에다가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해당 한의원이 바로 본인들이 이제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보험사가 있어요. 뭐 이런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바로 배상보험 신청을 합니다. 보험사에다가. 그랬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의료사고가 맞는지. 그냥 2달 걸렸어요. 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의원에 책임이 있다.
보험사에서. 네, 50%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사실 머리카락이 뭐 때문에 빠졌는지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 한약 때문에 빠졌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함소아 측에서 진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이 몸에 열이 많아서 열을 내려주기 위해 도적감기탕이라는 약을 처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보험사에 자문을 한 한의사는 자기가 봤을 때 오히려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애가 몸에 좀 냉기가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냉기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만약에 도적감기탕을 처방을 해준 거라면 이게 이제 몸에 뭔가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을 당시에는 그 이전에는 양약을 먹었을지 몰라도 그 약을 먹을 당시에는 아무런 다른 약을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한약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50% 정도 과실이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 부모님은 한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뭐 한의원에서도 본인들이 신청을 한 배상보험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솔직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사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현재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재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한의사 협회도 이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은 그 한약 전체에 대한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한약이 그렇죠. 이게 불안전한 이제 뭐 약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네. 이렇게 위험한 약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 협회가 이제 해당 보험사의 그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재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보험사의 그 자문을 해준 한의사의 그 자문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너무 주관적이다. 그리고 양약을 분명히 먹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양약에 대한 탈모의 가능성도 함께 그 양방 의사들에게 맡겨봐야 된다. 이제 이래서 보험사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일이 또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양약 때문에 빠진 건지 한약 때문에 빠진 건지 정말 자문을 다시 구해서 다시 재검사를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로서 지금 현재 한 2, 3주 후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솔직히 피해자 가족이 제일 마음이 아픈데 예. 피해자 가족은 뭐 이 과정에 쏙 빠졌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의사 협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재조사를 해서 혹시 결과가 바뀌게 될 경우 네. 피해자 부모님은 이거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눈살 찌푸려지는 반응들도 있어서 네. 그것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는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그 일부 댓글에 보면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이 아이의 개인적인 의료 정보 같은 게 막 올라왔습니다. 댓글에요? 네, 내용이 뭐냐면 원래 아픈 애였다. 원래 아픈 애였는데 걔가 원래 아팠기 때문에 머리가 빠졌는지 한약 때문에 빠졌는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내용이라거나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이 아이가 좀 다녔었거든요. 주기적으로. 예. 주기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는 애가 건강할 리가 있냐. 어떤 건강한 애가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냐.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녔다라는 뭐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아버지 직업.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뭐 블랙 컨슈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 아이가 먹지도 않은 약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양약 뭐 이 아이가 무슨 항생제를 먹었는데 그 항생제가 부작용이 탈모다. 근데 사실 이 아이는 그 항생제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허위라거나 아니면은 의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아이의 어떤 과거 진단 내용 같은 거를 인용을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막 댓글을 올려서 이건 좀 뭐 누가 했는지 저희가 다 알아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좀 의도가 좀 제가 보이는 글쎄요, 짐작이 되긴 댓글들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반응에 대한 비판이 좀 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대강 짐작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예. 어쨌든 지금 주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네,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논란이 좀 커지면서 함수아 측에서는 본인들의 그 홈페이지에 공식 그 공지문을 올렸어요. 뭐 자기네 한약은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기자가 이 아이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면역 질환은 3일 만에 머리가 빠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도했다라는 거짓을 올렸는데 그건 거짓이다. 네, 이런 거짓 사실까지 올려가면서 좀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종원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